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가 또 한 번 세계 축구사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3 발롱도르 수상 30인 후보 리스트가 한국 시간으로 9월 7일 새벽에 공개되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아시아 수비수로는 사상 최초로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수비수, 그중에서도 센터백들이 발롱도르 후보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원래도 흔치 않은 일인데요. 아시아 수비수로서 이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화이자 업적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로 발롱도르 리스트에 올랐던 것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선수가 아시아를 대표해 발롱도르 30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 정말 대단한 업적이자 쾌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름을 올린 발롱도르 30인 리스트 상세하게 분석해보고, 또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7일 새벽에 30인 리스트를 공개한 발롱도르 시상식 주최 측인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언론이죠. 프랑스 풋볼에서 레키프와 함께, 그리고 전 세계의 주요 언론들과 함께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투표를 통해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활약을 평가해서 수여한다라는 정말 공신력을 인정받는 상인데요. 공식 수상자가 또 발표되는 시상식은 현지 시간으로 2023년 10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조금 이제 방식과 기간이 개편이 됐는데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좀 이제 선정자에 대한 그 변수가 컸잖아요. 게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다 보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이지만 이 카타르 월드컵의 성적은 유럽 축구 기준으로 2022-2023 시즌 진행이 되니까 2023 발롱도르에서 함께 시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결정을 했었죠. 이러한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이번에 후보에 올랐는데,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팀과 올 시즌 소속팀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의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26세 선수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사상 처음으로 본인이 후보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도 발롱도르가 공식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30인 후보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선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히는 선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침내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던 리오넬 메시 선수가 유력합니다. 역대 16번 후보 리스트에 올랐죠. 지난해에는 이제 후보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긴 했었는데 메시 선수가 굉장히 유력하고, 다만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우승, 그리고 FA컵 우승까지 이뤄내는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또 이 과정 속에서 노르웨이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메시와 홀란의 2파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투표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메시 선수가 만든 역대급 월드컵 우승, 특히 월드컵 우승 과정에서 본인의 활약조차도 엄청났기 때문에 메시 선수의 수상이 거의 뭐 아주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30인 후보 리스트 어떤 순서로 공개됐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요슈코 그바르디올도 21세 어린 나이에, 게다가 수비수라는 포지션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독일의 유망주 자말 무시알라, 그리고 인터 밀란의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크게 기여했던 카메룬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대표팀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카림 벤제마,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도 30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서 미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도 이름 올렸습니다. 아스널과 잉글랜드의 부카요 사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된 프랑스 공격수 랑달 콜로 무아니도 선정이 됐고요. 맨시티의 트래블 주역 중에 한 명인 케빈 더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콜로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을 했었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활약과 또 프랑스 대표팀의 조커로서 월드컵 준우승에 기여했던 부분들이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르트문트에서 지난 시즌 뛰었을 때 팀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서 또 카타르 월드컵 8강에 기여하는 과정과 또 최근의 활약들이 조금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아르헨티나 대표팀 골키퍼죠. 에스턴 빌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도 후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세리에 A 우승을 이룬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그리고 맨시티의 트래블을 이끈 수비수 후벤 디아스, 인터밀란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주역인 니콜로 바렐라, 그리고 맨시티 공격수 엘링 홀란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로코 대표 골키퍼인 야신 부누도 이제 카타르 월드컵 4강의 성과를 통해서 이름을 올렸죠.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아스널의 주장인 마르틴
외대고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그리고 맨시티의 트래블 조커로 활약한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이루고 현재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일카이 귄도안,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브라질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도 31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에서 정말 미친 듯한 공격 포인트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업적을 통해서 30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맨시티의 트래블 핵심이었던 스페인 대표 미드필더 로드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멤버이자 인터밀란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핵심 공격수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대표 공격수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 폴란드 대표 공격수이자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도 이름을 올렸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의 팀 동료인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프랑스의 월드컵 준우승 주역인 킬리안 음바페도 이름을 올렸고, 나폴리의 핵심이었죠. 수비의 김민재, 공격의 빅터 오시멘도 30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4강,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루카 모드리치와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 해리 케인도 30인 리스트 마지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2-2023 시즌의 활약을 기반으로 많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맨시티가 총 7명의 후보자를 배출을 했는데, 이 중에 그바르디올은 맨시티에서 활약이 아닌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의 활약,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이름을 올렸으나,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일카이 귄도안이 수상 후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귄도안은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활약을 통해서 오른 것이니까 이 30인 중에 7명이 이 맨시티의 트래블을 통해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밀란의 바렐라와 마르티네스, 그리고 현재는 맨유로 이적했지만 오나나까지 이 3명의 선수, 즉 30명 리스트 중에 3분의 1인 10명이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을 통해서 이름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이번 시상식인데요. 리오넬 메시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훌리안 알바레스는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통해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바레스가 맨시티의 트래블 과정에서 아주 큰 지분을 차지했던 것도 아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정작 월드컵에서는 개인적인 활약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인터밀란에서의 활약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 같은 경우도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에 팀적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메시와 음바페의 월드컵 결승전에 이 맞대결, 득점 대결이 대단했었잖아요. 음바페 역시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이름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드리치와 그바르디올도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4강이 이변에 가까운 성과였죠. 2018년 준우승팀이긴 하지만 많이 전력이 악화됐다는 평가 속에서도 4강에 오른 것은 수비 라인의 그바르디올, 미드필드 라인의 모드리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로코의 아프리카 최초 4강을 이끄는 과정에도 야신부누 골키퍼의 폭풍 선방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우디 클럽 알힐랄로 이적을 했는데,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한 번 활약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3명의 선수가 나왔는데요. 공격수 오시멘, 미드필더 크바라첼리아, 수비수 김민재가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역대급 레전드 매치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그로 인해 이탈리아 축구 레전드인 델피에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 온 첫날부터 보자마자 잘 될 것이라고 알았다, 보자마자 느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탈리아에서 1년밖에 뛰진 않았지만 또 나폴리가 빠른 축구를 하고 강한 축구를 하는데 잘 적응했다,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덕담을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자 환상적인 테크닉과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는 찬사를 남기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탈락하는 좀 아픔을 겪긴 했지만 한국 축구에 대해서 좋은 그 기억을 갖고 있다, 아픔이긴 하지만 아픈 한국 축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덕담을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발롱도르 30인 후보에는 사실 이런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 활약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리그에서 활약이 좋았던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비니시우스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가 팀적인 성과가 크진 않았어도 워낙 개인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앙투안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월드컵 준우승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야말로 정말 독보적인 개인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리즈만의 퀄리티, 분명히 이런 그 발롱도르가 이런 트로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인상이니까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실히 평가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왕이었고요. 외대고루 아스날의 깜짝 준우승 과정에서 활약했던 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30인 리스트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에 자신의 1년의 활약을 제대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 케인, 벤제마, 무아니까지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수비수 중에서는 이 30명 중에 정말 그 작은 지분이에요. 딱 3명만 올라왔습니다. 중앙 수비수가 3명인데 바로 그바르디올, 김민재, 후벤 디아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바르디올은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에서의 활약, 후베인 디아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활약,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 A에서의 활약.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강까지 오르는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컸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이라는, 나폴리가 사실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 간 것도 최초의 성과이긴 했지만 4강 이상 가지 못했음에도 이제 발롱도르 리스트에 오른 것은 나폴리의 세리에 A 업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센터백들이 발롱도르에서 상을 받긴 쉽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골을 넣는 선수들이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인데 딱 3명이 있었습니다. 1976년에 이제 프란츠 베켄바우어가 독일을 대표하는 리베로로서 수비뿐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엄청나게 보여줬기 때문에 최초로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1996년에는 독일의 유로 우승,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했던 그런 해였죠. 마티아스 잠머가 역시나 또 독일 선수로서 제 베켄바우어에 이어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당시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던 호나우두, 그리고 뉴캐슬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로 활약했고 결국에는 현재까지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을 가지고 있는 앨런 셔를 제치고 수상을 했으니까 그 임팩트, 센터백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이었죠. 20년 만인 2006년에 파비오 칸나바로가 이탈리아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면서 수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과연 네 번째 센터백 수상자가 누가 될지, 이게 김민재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독일 쪽에서 수상자들이 2명이나 센터백으로 나왔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했잖아요. 분명히 독일이 이런 수비 라인의 리베로의 고향이 아니냐. 물론 이탈리아 역시 이런 리베로라는 말이 만들어놨던 곳이긴 한데, 또 재밌는 게 김민재 선수가 그 이탈리아에서 만개했고 독일에 갔다 칸나바로의 뒤를 이을 선수, 베켄바워의 뒤를 이을 선수, 이렇게 아시아의 베켄바워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정도의 활약입니다. 왜냐? 지금 칸나바로의 대인 수비력이나 베켄바워의 패싱력이나 잠머의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게 김민재 선수거든요. 사실 잠머가 조금 전진해서 앞에 영역까지 커버했던 선수고, 베켄바워도 척추 라인을 모두 관통하는 선수고, 칸나바로는 이제 대인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는 칸나바로보다 도 높이가 좋고 또 발도 빠르고 피지컬에다가 패스 전개력에다가 공격 가담 능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올 시즌 목표로 하는 트래블을 달성한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발롱도르에 또 한 번 이름을 올리면서 수상 유력 후보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뤘던 아시아 최고 순위에도 도전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아시아 선수로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건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예요. 2019년에 손흥민 선수가 22위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본인이 발롱도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이때 토트넘 허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끈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지난해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최고 순위인 1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올라갔더라면 탑 10까지 진입이 가능했었는데 조금 아쉽게 올라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는 몇 위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활약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또 역사를 만들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발롱도르 시상식은 최고의 골키퍼 그리고 21세 이하 최고의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최고의 골키퍼 후보에 오른 것은 맨시티의 트래블 주역인 에데르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로코의 월드컵 4강과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야신부누,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면서 월드컵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있고, 또 안드레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인터밀란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대회 최고급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후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결국에는 우승 트로피라는 그 임팩트를 생각했을 때는 에델송, 부누, 마르티네스 요들의 각투전이 아닐까. 특히 에델송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워낙 화려한 축구를 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과정에서만큼은 대단한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상자가 누가 될지 가장 조금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파 트로피는 21세 이하 최고의 선수, 현재 최고의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그런 상인데요. 후보 리스트를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와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의 가비, 독일과 바이에른 뮌헨의 자말 무시알라, 프랑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에두아르 카마빙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페드리, 그리고 네덜란드와 라이프치히의 차비 시몬스,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발데, 포르투갈과 벤피카의 안토니우 실바, 그리고 덴마크와 맨유의 라스무스 호일룬, 프랑스와 랑스의 엘리 와히 선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선수는 지금 라리가 입성과 동시에 4경기 연속골을 몰아치고 있는 주드 벨링엄이에요. 분명히 지난 시즌의 활약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의 임팩트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르는 그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고 경기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고 또 지금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도 벨링엄이 빠진 이후에 그런 타격들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벨링엄의 수상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아시아 수비수로서는 역대 최고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의 업적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를 마쳤을 때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파 더 베스트 시상식은 사실 이제 지난 월드컵 직후에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2022-2023 시즌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열릴 이 피파 더 베스트에서 김민재 선수가 월드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지금 뭐 발롱도르 30인 리스트에 든 3명의 센터백 중에 1명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기서 조금 더 활약을 좁혀준다면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빠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ESM에서 선정한 월드 베스트에는 이미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 발롱도르에서 몇 위를 차지할지 궁금한데 내년에는 토트넘의 캡틴이 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가 각자 소속팀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또 2024년 1월 달에 카타르 아시안컵이 열리잖아요. 이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또 이 역시 충분히 뭐 피파 더 베스트라든지 내년에 있을 발롱도르 수상에 있어서 큰 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손흥민, 김민재 한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발롱도르 30인 리스트에 드는 또 한 번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준TV와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이야기 또 해외의 모든 반응과 평가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